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운동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는 많은 학습에 의해서 익혀진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는 아니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운동을 하면 지금 당장의 건강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요요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하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인 것이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육식 위주의 식사는 건강에 나쁘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채식을 생각하시거나 채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채식 열풍이 불기 시작했었죠. 채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불교를 비롯해서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육식을 금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과 연계하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육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고기를 먹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페닐케토뇨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유전병으로 인해서 아미노산 중 하나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해서 모유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고기를 섭취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채식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세미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언, 그리고 프루테리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해산물, 그러니까 조개와 생선 등을 섭취하면 세미 베지테리언이고요. 해산물도 섭취하지 않고 오로지 채식 위주로만 먹는다면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요, 오직 과일과 견과류만 섭취하는 분들을 프루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세분화하자면요, 베지테리언 중에서도 완전히 채식만 하시는 분들을 비건이라고 하고요, 우유와 유제품까지는 드시는 분들을 락토라고 하고, 달걀까지만 허용하시는 분들을 오보라고 하고요, 달걀과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모두 다 드시는 분들은 락토 오보라고 합니다. 세미 베지테리언에서도요, 어류와 달걀,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페스코라고 하고요, 평소에는 채식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육식을 하시는 플렉시테리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기도 하지만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 채식주의자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채식주의자 협회는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다른 동물들도 인간과 똑같이 윤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자 인간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채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후원을 통해서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후원자의 입맛에 따라서 연구의 내용이 결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요, 인간은 본래 초식 동물이었고 신체 구조상 육식보다 채식이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육식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라는 쪽으로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됨으로 인해서요, 마치 유행처럼 육식은 건강에 나쁜 것이고
채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채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많은 논문들을 인용하기도 했죠. 현대에 와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동물권과 개인의 건강,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 지구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져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무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채식 동물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구조는요, 식물을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요, 인간은 섬유질을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과일과 같은 열매와 이삭과 같은 곡류가 전부이지 초식동물처럼 풀을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쓴맛을 기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시 시대에 수렵과 사냥을 하던 시절에요, 길가에 있는 야생 식물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그 식물에 있는 독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나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독풀이었다든지 독버섯을 먹고 중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이렇듯 채식이 우리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육식은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안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채식을 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쓴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데요. 쓴맛을 느끼는 수용체가요, 어른들에 비해서 7배 정도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그만큼 어른에 비해서 독에 대한 내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발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이라든지 칼슘, 엽산, 비타민 B12 등은요, 식물에서는 충분히 섭취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요, 식물에서는 섭취가 불가능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서 영양결핍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태아의 경우에는요, 육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양사분들도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식사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도하게 육식을 하는 것만큼 과도하게 채식을 하는 것도요, 건강에는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나쁜 음식은 따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육식의 비율보다는 채식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채식만 건강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는요,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